먼저 제49차 최고위원회의를 당대표님 김한길 당대표께서 개선언을 하시겠습니다. 예, 제49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합니다. 이어서 김한길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저는 어제 광장에서의 노숙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잘 보냈습니다. 첫날 밤이라 어색한 일들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곧 익숙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무너져 있는 이 상황은 절대로 날이 가도 익숙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밤이 너무 길어지고 있고 민생의 그림자가 너무 짙습니다. 거리에 내몰린 민주주의, 길에 나앉은 민생이 대한민국의 현 주소다라고 생각합니다. 노숙투쟁은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외치는 국민들과 우리 민주당이 함께하는 민주주의 회복운동의 일환입니다. 이제 이것 서울 광장은 민주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국민들의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다 라고 박근혜 야당 대표 시절에 장외투쟁을 할 때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끝낼 거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현장 최고위원회는 전월세 대란으로 직접 고통을 겪고 계시는 세입자분들과 관련 단체 전문가님들 모시고 그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직접 겪고 계시는 여러 고충들은 물론이고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여러 대책들에 대한 고견의 말씀 들려주시면 우리 당의 정책과 법제화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전월세 대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중산층들의 살 길을 찾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다음 순서로 가겠습니다. 방금 인사 말씀을 해주신 우리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께서 참석해 주셨고요. 예, 박수로. 조경태 최고위원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양승조 최고위원이십니다. 우원식 최고위원이십니다. 박혜자 최고위원이십니다. 이용득 최고위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희춘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성호 원내 수석대표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죄송합니다. 장병환 우리 정책위 의장님, 그 외에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정무위원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다음 시민사회단체 및 전월세 대표 회의에서 참석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우리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신 안진걸 처장께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민주주의와 민생 살리기를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님과 또 최고위원 선생님들, 의원 선생님들을 저희는 적극 지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끝까지 잘 투쟁하시고 노력하시 승리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은 전월세 대책, 세입자 대책을 눈물겹게 호소드리는 자리로 저희가 찾아왔습니다.
자매대 협동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안진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렇게 순서대로 저희들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서민 소비자들 상담을 항상 도맡아 하시는 에드머니의 재윤경 대표님 오셨습니다. 예. 지나가는 시민들께서 에드머니 대표를 보시고 바카스를 주셨는데 오늘 이 바카스만큼은 제가 김한길 대표님과 우리 최고위원님,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좀 바로 전달 좀 해주십시오. 절대 기획된 이벤트가 아닙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진짜 지나가는 시민들이 좋은 취지라고 그냥 주신 거거든요. 예. 특정 상표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예, 저희가 예. 재영경 대표님이 나오셔가지고 김학래 대표. 아 그러시죠. 예, 재영경 대표가 받은 거니까 그 정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재영경 대표님하고 저기 세입자협회 최창훈 대표님이 이렇게 두 분이서 전달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 최창훈 대표님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김지훈 공동대표님 그리고 이 김영준 사무장님 일단 우리나라의 최초의 세입자 단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문을 해주시는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의 진남영 박사님, 고석동 회원님 이렇게 세입자협회에서 많이도 오셨습니다. 이분들에게 특별히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 최초의 세입자 단체 그리고 국제세입자협회가 있는데요. 독일에 본부가 있는데 가입 신청서도 보내놨습니다. 예, 그리고 민변 부동산 주거부동산 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주 변호사 참여해 주셨습니다. 예, 예, 참여 소개해드렸고요. 아무튼 좋은 정치를 생활로 하시는 분들과 좋은 생활이 정치가 돼야 된다는 민초들의 만남, 좋은 이야기가 오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진걸 처장님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민주당 최고위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각 1분 이내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조경태 최고위원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이 주거에 대해서 주거 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의 3대 생활 기본 요소가 의식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하셔야 될 일들이 많겠지만은 이 의식주 문제만큼에 대해서는 우리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꾸준히 이 해결될 때까지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이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 저도 세입자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이 전월세 상한제법을 저는 빨리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된다는 그 주장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것도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여당이 일 못한다고 여당만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야당에서도 이러한 우리가 강력한 무기가 있으면 이것을 빨리 국회에서 싸워서라도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장기 공동 임대주택을 우리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으로까지만이라도 끌어올려줘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거 문제는 이것은 그 세입자들이나 국민들 보고 알아서 하라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무책임한 그러한 행위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반드시 책임지고 또한 정치권에서도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은데요. 근데 1분 내로 제가 말씀을 하라니까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더욱더 조금 더 책임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그런 의지의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양승조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예, 저는 그 밀양 사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에서는 나를 대신 잡아가라는 70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눈물의 저주가 26일 새벽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밀양 경찰서는 새벽녘에 10여 명의 경찰을 동원하여 어린 4명의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집에서 자고 있던 밀양 송정적 반대대책위원이 동화전 마을 대책위원장인 김정희 씨를
군사작전 감행을 기습 체포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밀양 송전탑 건설이 시급하다 밀양 주민들이 대승적인 이해를 부탁한다는 정우원 국무총리 발언 후 불과 4일 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대한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총리 역할이건만 총리가 강조한 대승적 이해가 결국 이런 것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일방적인 공사 재개의 신호탄으로 보이는 공권력을 동원한 체포 및 신변 의혹과 공사 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한 치졸한 압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기습 체포한 주민 대표를 즉각 석방하고 일방적인 송전탑 건설 공사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민들의 몫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구할 대화에 다시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원식 최고위원님 말씀 있겠습니다. 네. 우리 대한민국을 반석은 고사하고 빚더미 위에 올려놓을 작정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가계부채는 총 980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계부채 천조 시대에 들어가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 임기 말에는 1200조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008년 파국적인 금융위기에도 호기롭게 빚내서 집 살아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무려 290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가계부채의 대부분이 주택 부동산 관련 부채들인데 부동산 연착륙을 핑계로 이명박 정부가 온갖 종류의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온 탓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표에서 이명박 표에서 이제 박근혜 표로 바뀌려는 모양입니다. 이번엔 아예 빚내서 전셋값 치르게 하겠다는 대책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그동안 가계부채의 실상에 대응해 가고 있는데 말씀을 들을수록 정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이제 민주당이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들의 말씀을 토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박혜자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재벌 총수들과 청와대에서 만난다고 해서 그 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대통령은 재벌들에게 투자 확대와 일자리를 요구하지만 재벌들은 정부에 대해서 상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입법의 후퇴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재벌과 대통령의 회동은 양측 간의 기싸움의 성격이 대단히 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이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오늘과 같은 싸움을 먼저 건 쪽은 재벌들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등 주요 기업의 올 상반기의 투자 집행 실적을 보게 되면은 연간 규모의 3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 맞추어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 법칙이 깨어진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의 최대 화두가 경제민주화였는데 재벌들은 미리서 투자 규모를 줄이면서 정부에 대한 협상 카드를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움츠린 투자로 기업 현금 쌓인다. 기업 예금 1년 새 10조가 늘었다. 이런 것은 동아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경제 여건 개선 안 되면 기업 올 투자 10조 줄 것. 문화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올 투자 10조 감소 우려. 한국일보 기사 제목입니다. 참여정부가 출범했던 2003년 9월 이전의 기사 제목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재벌들은 투자를 빌미로 해서 노무현 정권을 길들이고자 했고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인 요구를 어찌됐든 국민들의 압박에 의해서이든지 간에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도 벼뤄보겠다라는 심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응원하고자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시대적인 흐름이며 요구입니다.
재벌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재벌들의 비정상적인 불법 행위를 눈감아 주거나 시대 요구에 경제 민주화를 후퇴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희 민주당이 밀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오늘은 반드시 이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최고위원님들 말씀을 들었고요. 이제 그 전월세대란 그 세입자분들의 현장에 생생한 말씀을 듣는 순서.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국민들의 전월세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지난 3년 동안 무려 56%의 전세 월세금이 인상됐다는 게 지난 통계였습니다. 어제자 SBS 보도에 따르면은 국민의 80%가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 전월세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국민들이 빚내서 집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약갱신 청구권, 그렇게 해서 계약이 갱신되었을 때 전월세 인상이 지나치게 되지 않도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이 두 가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그러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국민들이 원하는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열심히 입법 활동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현장의 목소리는 우리 세입자 협회 대표 최창우 대표님으로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